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송영일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저희 혼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외부 기관하고 다른 타 부처들, 환경부가 이제 주관 기관이긴 한데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들도 같이 세운 계획이 바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되겠고요. 본문 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정부 합동 계획입니다. 현재 2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2차가 올해 20년에 이제 종료가 되고 21년부터 25년까지가 이제 3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3차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 대책은 사실상 범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분야가 물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 산림, 수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물 분야에서도 특히 홍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약간의 이런 내용을 좀 넣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지구의 어떤 평균 지표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수면도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에 대한 어떤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기상이변이라는 것들이 전체 GDP의 한 5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신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 폭염, 겨울철 이상고냐고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12월, 1월만 하더라도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은 또 가장 더운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은 또 가장 서늘한 7월. 아시겠지만은 올해 6월의 평균 기온이 7월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게 되고 6월부터 8월까지 최장 장마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4가지 어떤 기상이변을 겪었죠. 가장 따뜻한 겨울, 가장 따뜻한 더운 6월, 가장 시원한 7월, 최장의 장마. 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동반돼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요. 앞으로 기후변화 전망을 보면 이것 또한 좀 우울하긴 우울합니다. RCP 8.5 같은 경우에 2100년까지 한 4도 정도 전 지구적으로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RCP 8.5를 대입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높은 한 5.4도 이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평균 기온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어떤 대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말 이상 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어떤 온도 상승 그런 것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열대야나 어떤 폭염 일수의 증가도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 관리분만 놓고 보면 지난 한 100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 극한 강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강우량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강우 어떤 일수의 변동이라든지 강우 패턴 변화 때문에 가뭄 일수와 홍수 일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5년에 한 번씩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합동 대책이 되겠고요. 법적인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대책이 진행 중에 있고 3차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있고요. 녹색성장 기본계획 밑에 기후 쪽으로 오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오른편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이 크게 감축하고 적응이 두 계획이 있는데 대응 기본계획은 감축과 적응을 다 관할하고 있고 그 중에 적응에 대해서 곧바로 기본
대응 기본 계획의 바로 밑에 하위에 있는 적응의 최상위 계획이 바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되겠고요. 참고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또 밑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이 있는데 이 세부 시행 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어떤 국가 단위의 세부 시행 계획이 있고 광역 단위의 세부 시행 계획,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세부 시행 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오른편에 보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에서 뭔가 이제 기본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세부적으로 적응 대책을 만드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올해가 이제 마지막 차전이 되는데 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얼개입니다. 크게 비전은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그 다음에 목표, 적응 원칙, 4대 정책, 한계의 이행 기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특징을 보면 리스크 기반이라고 했는데 보시는 이 리스크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 대책은 사실상 굉장히 여러 부문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대책을 만들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바로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대책 만들 때는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부분별 기후변화 리스크가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고 그래서 87개 리스크 목록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87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대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에는 예를 들면 뭐 폭염으로 인한 어떤 그 추가 사망자 증가 아니면 뭐 홍수로 인한 뭐 통수 피해 증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2차 대책의 5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3차 대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리스크 목록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3차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12월에 녹색위에 승인을 앞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물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차 대책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 3차 대책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좀 근거를 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차 대책에서도 리스크 목록을 만들었는데 2차 대책에서 만든 리스크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설문 그 정도의 어떤 기반을 두었다면 3차 대책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 목록은 문헌조사라든지 기후 영향 인과지도 작성 이런 나름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리스크 목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 중에 또 하나가 신규 체제 적극 대응 및 국제사회의 기업 강화를 통한 신기회 창출.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위협적인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물론 위협적인 건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지만 하나의 어떤 기회로서도 한번 보자. 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요즘 좀 소위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기상산업이라고 있는데요. 기상이 과거는 뭐 TV에서 5분 정도, 내일의 날씨 이 정도 소개하는 게 기상 일반이었다면 요즘은 전문적으로 기상업을 많이 또 오픈하세요. 그래서 그 기상 수요를 원하는 분들께 별도의 기상 자료 제공하는 이런 업종들도 이제 신규 업종으로 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기후 변화를 하나의 사업 기회로 삼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적응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적응 산업들이 좀 더 육성될 수 있는 기회로서도 좀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3차 대책의 하나의 어떤 추진 방향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적응 대책이라는 게 관주도 특히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보편적인 대책이었는데 이번 3차 대책은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부 지자체 전문가 물론이고 시민사회나 또 특히 이제 청년층의 참여를 많이 독려했습니다. 미래 이제 세대인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의견 수렴해서 뭐 100%다 담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도 좀 담으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기존과 약간 차별화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은 이제 해마다 5년 동안 앞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운영이 되어 가는데 해마다 이제 이행 평가를 해 나갑니다. 이런 이행 평가할 때도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하면서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체감형 정책 중점 추진이라고 적었는데 뭐냐면은 대책은 많이 저희가 만듭니다. 근데 만든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해서 앞으로 3차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고 이행하면서 뭘 했다 하는 실적 위주의 점검보다는 그런 대책을 수립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예를 들면 뭐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어떤 그 추가 사망률을 좀 감소시켰다든지 하는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지표를 만들고 그런 지표를 가지고 그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아마 2차 대책은 물론이고 1차 대책, 기존의 대책들과 3차 대책의 차별성을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본 것인데요. 대책 수립 과정에서 뭐 좀 더 다양한 계층이 들어간 게 보이고요. 리스크 목록 구축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뭐 설문조사를 통한 간단한 이런 절차였다면 이번에는 과학적 근거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 약간 차별이 있고요. 점검 평가도 좀 더 많은 이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런 그 부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3차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적응 대책, 3차 기반 적응 대책의 목표와 내용들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차 대책에 포함된 이제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관리 대책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앞서 뭐 다른 발제자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홍수 피해를 좀 받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의미로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2000년에 54일 장마 너무나 이번에 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국지적 홍수 발생 증가 및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어떤 현재 이런 기상 패턴이나 앞으로도 예측된 과학자들의 예측 내용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향후 이제 5년간 이 물 분야, 특히 홍수 분야의 리스크가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목록화했는데 전체 지금 보시는 거는 물 분야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고요. 그 중에 상위 3개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홍수 분야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 피해 증가,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증가, 그리고 폭우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정성 강화.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수공에서 오셨지만 우리나라 수리시설물들이 이제 지어진 지가 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그런 수리시설물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것들도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번에 섬진강 같은 경우도 제방이 붕괴되면서 피해가 컸듯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 강도가 더 세짐에 따라서 좀 눈여겨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도 리스크로서 좀 제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 3가지 정도가 홍수에 대한 리스크로 목록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 홍수에 대한 리스크 목록을 기반으로 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책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수립 여건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 관리가 좀 일원화됐죠. 수량과 수질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물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고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명시하기를 국가 물관리 계획에서의 관련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 B.5호원에 대한 어떤 종합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물순환 정책 개선 및 물안보 확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어떤 계획 수립하는 현 상황에서의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 여건을 토대로 했을 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홍수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커다란 방향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건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 여기에 뭐 기술적으로 오면은 뭐 LID라든지 아니면 뭐 유역별 중장기 물순환 통합 계획 및 평가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뭐 현재 여건이라든지 정책 방향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안된 홍수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중에 하나가
지역 맞춤형 홍수 대응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도시 요즘 뭐 강물이 원류하는 그 어떤 외수에 의한 피해보다는 내수에 의한 피해가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도시 지역의 어떤 뭐 하수 불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그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 지역 침수, 도시 지역 침수 예방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수관의 용량을 좀 더 확장한다든지 저류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여기 이제 저류 시설에는 그 강남역 지하에 설치하는 어떤 대심도 터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펌프장 확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하천 유역 종합취수 추진 체계 구축을 하는데, 도시하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2개 이상의 어떤 시군을 지나는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하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치수 대책을 좀 철저하게 좀 그 구축하고 뭐 운영에 나가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재 구축에는 뭐 배수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번 3차 대책에서 나온 좀 특징적인 것들은 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홍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가 있는데요. 특히 홍수 예보의 시공간적 확대 및 유역 홍수 통합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이제 홍수 예보를 할 때 보통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3시간 전에 예보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한 6시간 전에 좀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대피를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제공하려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홍수 예보에 대한 어떤 그 공간적인 범위도 하천 중심이나 하천 주변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사회 기반 시설,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예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홍수라는 게 사실상 상류 지역에서는 무서운데요. 그런 어떤 돌발 홍수에 대한 사전 예보제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AI를 이용해서 홍수 예보를 좀 더 그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뭐 정보 제공 강화인데요. 수요자 중심의 홍수 대응 정보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3차 대책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남부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서 강보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마 임진강 이런 게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홍수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북 공유 하천에 대해서 공동 관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3차 대책 홍수 관리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카테고리가 국가 물관리 시설의 홍수 대응 역량 강화인데요. 수공에서 관리하는 댐이라든지 여러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어떤 그 시설물의 그 탄력성, 리질리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자원 수리시설의 어떤 기능 개선, 운영 효율 제고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새롭게 시설물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도 3차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수문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수자원 관리 강화, 또 댐 안전성 진단 및 치수 능력 강화 이런 내용들도 국가 물관리 시설의 홍수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인프라 진단 기술 고도화 및 시설 장수명화 추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발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네 번째 발표